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보시면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서 올랐다가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피보나치 값을 보게 되면 피보나치 값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저점 구간이 여기서 거의 0.786 구간보다 약간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떨어졌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보게 되면요, 그러면 0.5 구간까지 조정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이런 형태로 좀 수렴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단기적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 구간에 지금 저항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되게 중요한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한다 그러면 당분간 알트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이제 시총이 높은 애들, 그 다음에 뭐 비트, 이더 이런 애들이 그나마 비트코인 움직임에 잘 반응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어요. 알트장을 좀 기대했었는데 조금 이거는 힘들 것 같고, 그럼 시총 큰 것들 위주로 좀 리밸런싱을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테더 노비넌스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구간의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저항을 다시 막고 있죠. 그러다가 보면 이곳을 이렇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다음에 밑으로 떨어지면, 이러면 테더 노비넌스가 줄어들면서 뭐다 다른 코인들이 엄청 오를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고, 뭐 이런 움직임은 단기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중기적인 관점이나 좀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이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멘탈이 많이 흔들리실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좀 힘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을. 내가 뭐 알트를 매집한다 그러면 알트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넓게 범위를 보고 천천히 매집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나는 이런 부분도 좀 따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좀 큰 시총들 위주로 좀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은 지난주 아마페 펀드에는 2.74억 달러의 펀드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 최대 규모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장세에서 갑자기 펀드에 돈이 들어온다는 건 이거는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UST 스테이블 코인 디pegging 사태를 암호화폐 매수 기회로 여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더리움이랑 솔라나 펀드에서는 각각 금액이 유출이 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펀드에서는 2.99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시총이 큰 것들로 리밸런싱을 하라는 건데, 우리의 입장에선 이더리움이랑 뭐 솔라나랑 비트코인의 시총이 크지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 솔라나보다도 비트코인이 훨씬 더 그런 의미에서 강력한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유입이 됐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에는 오히려 유출이 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알트는 조금 더 흔들리고 떨어질 수 있고, 도미너스가 오르는 걸 보니까 비트코인만 조금 더 이렇게 돋보이는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만약에 이 저항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하락이에요. 비트 하락에서 알트가, 비트는 이 정도 떨어지는데 알트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도미넌스는 오릅니다. 이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비트가 상승해요. 근데 알트는 가만히 있거나 조금 상승하거나, 아니 오히려 나중에 되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가능성이 두 개인데 우리는 이제 이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알트랑 이런 것들이 떨어지더라도 결국 이렇게 해서
끌어올린 시총은 알트에게 이렇게 분배가 됩니다. 도면서 떨어질 때 이 시총들이 다 알트한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 1월, 2월, 3월의 알트장은 11월, 12월에 도미넌스를 빨아들이는 이걸 흡성대열라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을 거친 뒤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긴 텀으로 봐도 되겠구나, 내 알트들을. 그래서 난 조급하다면 큰 포트폴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이고,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그래도 꾸준하게 내 코인을 믿고 장투할 수 있다면 그건 사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슈를 보면 도건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UST 없이 새로운 체인으로 루나를 포크하자 이런 걸 제안을 했는데, 뭐 이런 그 보상을 하겠다, 10억 루나 토큰을 분배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결국은 기만이에요. 기만. 왜냐하면 기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전에 여러분들이 1억 개인가 3억 개 정도의 루나가 이제 돼 있었다가 갑자기 한꺼번에 올렸거든요, 발행량을. 그러면서 지금 뭐 거의 69조 개인가 발행이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퍼센트를 나눠갖고 10억 개를 간다 한들, 문제가 뭐냐면 이전에 여러분들이 10억 개인 루나에서 3억 개 정도가 발행이, 3억 개인가 4억 개 정도인가, 아무튼 뭐 이 정도가 발행이 됐다면 그래봤자 30-40%가 유통이 된다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 루나에 현재 남아있는 개수를 기준으로 해서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이걸 에어드랍 형태로 분배를 해봐야 그럼 10억 개를 거의 다 풀리는 거거든, 처음부터.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건은 이상한 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거는 루나 커뮤니티 또 좀 의견이 갈리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새로운 체인을 포크라도 이 루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정서에 공감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손해를 보는 건 똑같고, 이게 진짜 이런 식으로 호도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새로운 루나가 포크가 나오면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처사는 굉장히 좋지 않고,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루나가 무너지면서 생태계 전반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안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경솔한 언행을 하고 다니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지켜봐야죠. 자, 그러면서 서클 CEO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루나 사태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와 업계 전체에 타격을 입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입법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좋은 거는 서클 쪽에, 얘네가 뭐 하는 애들이냐면 USDC 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는 규제하고 하면 더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다 싶어서 까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 안에 들이게 하려고. 그러면 얘네들은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게 얘네들이 지금 이 세계에서 어떤 식의 지금 대립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 얘는 누구 편이고, 얘는 또 어디 편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지금은 보면 서클은 월가랑 민주당이랑 미국이나 뭐 이런 쪽이랑 붙어 있고요. FTX도 있겠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 그다음 비트파이넥스,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대립구도, 얘네 탈중앙이랑 이런 쪽을 좀 보려고 하는 쪽이고, 일단 채굴자 세력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과정, 이 대립 과정,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재밌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난주 송금량은 거의 4,500만 비트코인에 달했고, 증가된 거래량과 낮은 시가총액은 과거에 훌륭한 구매 기회를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 상황에 지금 놓인 상태인데, 여기는 과거로 봤을 때 좀 좋은 매수 기회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게 되면 이게 좀 거의 다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이 저점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들은 18K, 15K, 뭐 8K, 9K 이렇게 보지만, 그렇게 보다 보면 아마 평생 매수를 못 할 수 있거든요. 그 가격이 왔을 때는 더 밑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 보는 때문에 보면은 매크로 분석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온체인도 보고 하면은 이런 형태의 지금 다이버전스가 뜨고 있어요. 지금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보조지표의 저점은 올리는 이런 구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되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요, 아직도.
좀 매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1년 이상의 활성 지갑 주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보시면 공급량이 65.13%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보면 높아질 때는 저점이었어요. 높아질 때는 저점, 높아질 때는 저점인데 지금은 계속 높아져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건 단기 투자자들은 떠나고 장기 투자자들만 남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용 대표가 지금 선물 시장에 입금하는 게 지금 거의 대부분 고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선물 시장에 입금하는 거는 고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럴 때마다 뭐가 일어났냐면 이 축적 기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개미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판매하는 기간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부에서는 가격이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지만 비트파이넥스 고래가 청산되면 2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지만 월스트리트 기관들의 시장 조작을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약간 이 대립가닥 속에서 한 번 더 떨굴 것이냐 안 떨굴 것이냐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떨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 떨고 올라가면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저는 한 3개월, 4개월 뭐 이렇게 횡보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건 이제 제가 매집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좀 뭐랄까요?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올리고 하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 무서워서 매수 못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올리면 이 탈출의 기회라고 빼지. 그래서 이럴 때는 저는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봤을 때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멘탈이 나가고 하는 거 다 알고 되게 힘든 상황인 거 알지만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여기 현물 장세가 되게 어렵다 그러면 선물을 요즘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선물을 할 때 좀 개인적으로 좀 힘들다 좀 어렵다 그러시면 이제 선물방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 어제도 숏을 해서 타겟을 갖고 현물은 저도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요즘에 현물을 좀 손절을 조금 내고 있는데 단기로 나가는 것들이, 그래서 현물은 좀 되게 어려운 장세이긴 한데 선물은 지금 보면 어차피 위아래는 뭐 똑같으니까 거기에서 알트가 원래 같이 반응을 했는데 지금 더 방어력이 떨어지는 상태라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태예요, 현물은. 그래서 뭐 단기간점 빼고는 단기간점 봤을 때는 좀 리스크가 있어서 오히려 선물이 나올 수 있는데 선물도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타겟을 갖고 숏 어제 먹었고 거의 한 4개 5개가 나왔는데 어제 다 먹었거든요. 롱도 먹고 이런 식으로 뭐 어제도 롱 먹고 그제도 롱 먹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비트켓 거래소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링크를 타고 가서 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시드를 입금을 하신 다음에 그 UID랑 이메일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 밑에 구글 폼 링크가 있어요. 그 선물방 신청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다 여러분들 UID 적고 입금한 거 여부랑 입금액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적어주시면 제가 거기다가 텔레그램 방과 오픈 카톡방이 또 따로 있어요, 선물방은. 그래서 그거를 보내드립니다, 주소를.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관점 공유하고 이런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선물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왼쪽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살아남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